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경기도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25개 주요 병원에서 여전히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25일 만에 또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합참은 풍선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지난 5월부터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은 2,800개가 넘습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수원에서 불을 피하기 위해 30대 손자가 90대 할머니를 안고 3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할머니는 어젯밤 숨졌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14살의 재학생이었습니다. 대선이 2달 남은 시점에 총기 규제가 다시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경기도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선 건데요. 군의관을 투입하는 등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주요 병원에서마저 문을 닫는 응급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50분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직접 현장으로 간 겁니다. 의료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지 제가 좀 현장 점검을 좀 받습니다. 건강하게 나가십시오. 이어진 의료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 가장 핵심이라며 필요시 예비비 편성으로라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수 의료 중 응급, 분만, 소아, 중증 의료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응급실 상황이 개선될 기미는 안 보입니다. 어제 서울 이대 목동병원이 매주 수요일 응급실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아주대병원은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심폐소생술 필요 환자 등 초중증 환자만 받기로 했습니다. 10명이 안 되는 병원들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많은 시간을 혼자 근무를 하게 돼요. 중증 환자가 1명이 와 있으면 그 환자를 보고 있으면 다른 환자들은 방치가 되거든요. 올해 들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진료를 제한한다는 안내 메시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응급실 처치 뒤 후속 진료가 불가능한 것을 뜻합니다. 최장 닷새간의 연휴가 예정된 추석에는 응급실 운영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정부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4%포인트를 더 내고 2%포인트를 더 받는 건데 보험료가 오르는 건 27년 만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 중장년층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령별로 차등을 두는데 50대는 매년 1%씩 4년, 40대는 0.5%씩 8년, 30대는 0.33%씩 12년, 20대는 0.25%씩 16년 동안 인상해 13% 보험료율을 맞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 현재는 월 27만 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인상되는 첫 해 20대 가입자는 월 27만 7,500원, 30대는 27만 9,900원, 40대는 28만 5천 원, 50대는 3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장년층은 반발했습니다. 80%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지금 자녀가 대학생인 부분이니까 이런 경제적 부담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다 해제를 했고요. 근데 갑자기 나이를 먹게 되니까 더 내라. 그거는 모순된 부분이 아닐까. 노동시장에서 차별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업도 같이 올려야 되잖아요. 50대에 대해서 보험료 네가 다 내는 걸 해라.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직종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의 안 하면 고용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저출생 고령화로 가입자 수는 줄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 실제 받는 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민주당도 이번 정부 개혁안이 국민 부담은 올리고 연금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어젯밤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 남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9시쯤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풍선은 오늘 새벽부터 서울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10일 오물풍선 남하 이후 25일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데 어젯밤을 포함해 모두 12번 확인된 오물풍선은 2,800개에 달합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자 30대 손자가 90대 할머니를 끌어안고 뛰어내려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할머니가 안타깝게도 어젯밤 숨을 거뒀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창문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쏟아져 나오고 1층 가건물 지붕 위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새벽 6시 30분쯤 경기 수원의 한 건물 3층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잠금 장치가 녹아내릴 만큼 거센 불길에 출구는 금방 가로막혔습니다. 90대 할머니와 함께 있던 30대 손자는 할머니를 감싸 안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탈출할 수 없던 할머니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손자 손녀가 엄청 착하고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떨어질 때 큰 충격을 받은 할머니는 구조 당시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먼저 좀 구해봐요! 급박한 상황에 소방대원이 지붕에 있던 할머니를 1층으로 구조하는 과정에서 할머니를 놓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할머니를 구하고 2도 화상을 입은 손자는 화상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구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즉각 입장을 냈는데 대선을 2달 앞두고 총기 규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현지 시간 4일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는데 사망자 중 2명은 교사, 나머지 2명은 학생들로 파악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한 교실에서 10발 이상의 총성이 들렸고 학생들은 즉각 풋볼 경기장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Hour before we got word that she was okay. It was very terrifying. It's the least thing you expect to happen around here of all places. 용의자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14세 콜트 그레이로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And he has been taken into custody. He will be charged with murder and he will be tried as an adult. 아팔라치 고등학교는 재학생이 약 1,900명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타운에서 자동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 해당 학교 학군에 한인들은 거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대선 후보들도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소셜미디어에서 광기 어린 괴물이 아이들을 빼앗아갔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뉴햄프셔에서 유세 중이던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곧바로 총기 폭력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ut this is just a senseless tragedy on top of so many senseless tragedies. And we have to end this epidemic of gun violence in our country once and for all. 지난 7월 트럼프 후보가 총격을 당해 부상한 일이 발생한 데 이어 격전지인 조지아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총기 규제 문제가 2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가 일부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대저택이 많은 부촌인데 최근에 이곳 지반이 빠르게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주 당국은 전기가 끊어져서 화재 위험이 높다며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LA에서 남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부촌 렌초팔로스 버디스의 주택가입니다. 집 절반이 땅속으로 가라앉았고 승마장 마국과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최근 이 지역의 집안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마을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Everybody must assume that people who live in Rancho Palos Verdes are infinitely wealthy. That's not the case, especially for me, and so I literally don't know where I'm going. 이 지역 집안은 오랜 기간 이동해 왔습니다. 지금껏 1년에 1인치 정도로 아주 느렸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최대 12인치씩 미끄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어진 극심한 폭풍우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한 달 전부터 가스 공급이 중단됐고 최근 수백 가구의 전기까지 끊겼습니다. It caused a power line to fall to the ground and ignite a fire. That's the type of unsafe conditions we are dealing with, which is why unfortunately we had to turn the power off to keep everyone safe. 전기 공급은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140가구에게는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3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집안 침하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트 지역에서도 집안이 이동해 대저택 10여 채가 무너져 내려 주민들이 대피한 겁니다. 잇따른 집안 침하 공포로 미 서부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대통령실이 올해 준비한 추석 선물을 사회의 각계각층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선물을 풀기도 전에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대통령실은 지역 곳곳의 전통주와 지역 특산물을 사용한 선물 세트를 공개했습니다. 경남의 도라지와 유자 약주, 충북의 사과 고추장, 제주의 청귤 핸드크림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선물은 각계의 원로와 사회적 배려계층, 또 체코 원전 수주 유공자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밝은 보름달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이렇게 적힌 대통령 부부의 손글씨 카드도 함께 담겼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선 선물 거부 인증이 이어집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받기 싫은데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시나요? 이러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스토커 수사나 중단하라고 올렸습니다.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은 국회 개원식 불참으로 국회 무시하시고 선물은 왜 보내셨느냐 이렇게 썼고,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은 택배기사가 배달하자마자 찍은 상황인 듯한 사진과 함께 불통령의 선물이 보기 싫어 바로 반송시켰다고 했습니다. 최근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승강기 안에 전단지를 떼었다가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이 용인 동부경찰서 온라인 게시판을 찾아 경찰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아파트 안에 승강기에 타더니 거울에 붙은 커다란 전단지를 떼어냅니다. 아파트 관리실 명의의 도장도 없었고 시야도 가리고 있어서 무심결에 뗀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3개월 뒤에 학생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변 아파트에서 비슷한 사건이 5번이나 있어서 관련 사건을 참고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자 용인 동부경찰서의 온라인 자유 게시판엔 300개가 넘는 민원글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서 현관문에 전단을 붙이면 어떡할 거냐? 전단지가 떨어질까 봐 밖에도 못 나가겠다. 경찰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틱톡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공항 트레이 꾸미기가 유행입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에 올려놓는 트레이로 연출을 하는 건데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반응도 많습니다. 공항을 찾아서 가방을 열고 트레이에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물건을 담습니다. 그리스 산토리니에 갈 때의 분위기나 프랑스 파리에 갈 때의 느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TSA 트레이 에스테틱, 이렇게 부르는데 미국 교통안전청 TSA 트레이 꾸미기인 셈입니다. 의류 브랜드에서도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렇게 광고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유행을 바라보는 시선 곱지만은 않습니다. 뉴욕포스트는 관련 영상이 틱톡에 1,640만 개나 된다면서 검색 보안대의 시간을 잡아먹는 이런 유행 때문에 기다림이 더 비참해질 거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가디언도 콘텐츠에 달린 댓글 대부분이 지연과 긴 줄에 불만스러워한다고 했는데요. 미국 교통안전청은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고 했고, 크리에이터들도 잠시 줄에서 빠져나와서 트레이를 꾸미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행이 더 커지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네요.
장 볼 때 사과 하나를 마음 편하게 고르기가 어려워졌는데 올라간 과일값으로 돈을 버는 게 농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철강회사나 건설사가 경매를 주관하는 도매법인을 세워서 돈을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산지에서 새벽에 올라온 사과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사과 경매가 시작됩니다. 지금 사과 경매가 한창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경매사와 도매상들의 흥정을 통해 사과 도매가가 결정됩니다.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소매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그중 도매법인은 이 경매를 주관하는 대가로 생산자에게서 최대 7% 수수료를 챙깁니다. 값이 오를수록 도매법인이 떼가는 수수료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운송비까지 따지면 한 10% 정도 나가지. 부담이 되게 많지. 어떤 때 평균 단가가 좀 10,000원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실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최근 몇 년간 도매업체 상위 20곳의 사업소득은 2배 뛰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체 도매업체 소득 역시 50% 불었습니다. 국내 농산물 절반이 경매로 유통되는 걸 고려하면 수수료로만 돈을 긁어모은 셈입니다. 더구나 도매법인 대다수는 농산물과는 무관한 곳입니다. 서울 가락시장에 있는 농산물 도매법인 6곳 중 1곳을 뺀 나머지는 모기업이 철강회사, 건설사 등입니다. 사실상 농산물과 전혀 관계없는 회사들이 불필요하게 유통 과정에 개입한 건데요. 경매를 주관한다는 이유로 농민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는 거죠.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5년 새 5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이들만 배불린 꼴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수익이 1차 산업 쪽으로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쪽으로 또는 특정 자본가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JTBC 정아람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 때문에 내 사진이 어디서 어떻게 이용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요즘은 졸업 앨범에도 내 얼굴을 넣지 말아달라는 학생도 늘었다는데요. 하지만 성범죄 때문에 노출을 피하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면서 학부모들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내 사진을 악용하는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다는 공포. 제 얼굴만 부분 캡처해서 보낸 거였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한마디 해본 저의 사진을. 학교 현장엔 막연한 불안감이 맴돕니다. 이제 졸업 앨범에 얼굴 넣는 것조차 꺼리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사진들이 퍼지는 게 우려가 되어서 졸업앨범에서 담임이 아닌 경우에는 빼려고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예방과 대응법을 적은 가정통신문을 내려보냈습니다. SNS에서 사진을 내리도록 하라는 당부. 학부모들은 오히려 화가 납니다. 성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노출이 있는 옷을 입지 말라는 식의 이런 대책이 진정 이 상황의 해결책이란 말입니까? 학부모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본적인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놀이문화가 된 청소년들 일상을 바꾸기 위한 대책과 교육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전문가들도 일상화된 혐오와 차별부터 바꿔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그냥 장난처럼 하는 경우들이 일상 속에서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사실은 인식해볼 경험들이 없어요. 부산에선 불법 합성물을 판매한 10대 3명이 붙잡혔습니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안세영 선수와 갈등을 빚었던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이번엔 소속 심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력을 늘려달라고 한 것뿐인데 심판 재계약이 안 됐고 협회는 단 1분 만에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대한배드민턴협회 심판위원회 카톡방입니다. 밤 9시 40분쯤 카톡방이 만들어지더니 상인 심판 제도를 유지할지 묻는 투표가 올라옵니다. 1분 만에 투표가 끝났고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됐다는 알림이 뜹니다. 상인 심판 제도는 프리랜서 심판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협회가 직접 심판을 고용하도록 한 것으로 현재 20여 개 종목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선 2018년부터 도입했는데 불과 1분 만에 그것도 카톡방에서 없애기로 결정한 겁니다.
최소한 2억 원은 될 텐데 이 사업 자체를 없애자라고 의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비상식적이고 이거. 심판들은 협회의 이 같은 결정이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상임 심판이었던 우형우 씨는 심판 건수가 급증하면서 협회의 인력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계속 심판대에 앉아 있는 시간이 뭐 영상으로만 확인을 해도 뭐 10시간 이상 되는 거를 좀 화장실 갈 시간도 거의 없이. 그러자 협회가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고 이에 동료 심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아예 제도를 폐지했다는 겁니다. 전체 상임 심판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S등급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자꾸 이제 뭐 개선 사항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를 좀 찍은 것 같고 내가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동료들이 올해 이렇게 큰 불이익을 받았나?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도 협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명확지가 않았어요. 네, 정상적으로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든지 소유 절차를 받으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관련 해명을 듣기 위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체감온도가 최대 33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다만 중부 일부 지역에선 오후 한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예정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